지난 영상에 이어 오늘은 인성이나 플레이 스타일 등 팬들이 그 호감을 느끼는 축구 선수들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축구 이야기. 그럼 다들 준비됐나? 그거지! 축구는 즐거워야 한다. 이는 축구 역사상 최고의 즐겜러였던 호나우지니의 축구 철학인데요. 거친 태클을 당하거나 억울한 판정이 나와도 언제나 그라운드 위에서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으로 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외계인이라는 별명과 찰떡스럽게 듣도 보도 못한 저세상 테크닉으로 전 세계 수많은 꼬맹이들이 운동장에서 진유를 따라하게 만든 완전 아이코닉한 존재였는데요. 그냥 화려하기만 했던 게 아니라 기량 자체가 천부적이었고, 오죽하면 2005년 라이벌 레알과의 엘클 원정에서 멀티골을 넣고 3대0 승리를 이끌어내자 레알 팬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레알 팬들이 무려 바르사 선수에게, 그것도 홈에서 말이죠. 이는 크루이프, 마라도나 이후 베르나베우에서 기립박수를 받은 세 번째 바르사 선수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실력을 뒷받침해주듯 2005년 발롱도르까지 거머쥐면서 정점을 찍은 호나우지뉴. 경기장 밖에서는 언제나 팬들에게 따뜻한 팬 서비스를 해주는 걸로 유명하며 여러 자선 행사와 또 2006년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기도 했는데, 맨날 웃고만 다니던 진유가 재단 개관식 당시 눈물을 흘리며 이 순간이 제 인생 가장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골을 넣는 것보다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게 더 기쁩니다. 라며 감동을 선사. 은퇴 후 파라과이에 입국하다 위조 여권을 사용해 깜빵해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때 파라과이에 입국한 이유가 놀러간 게 아니라 자선 행사 때문에 갔고, 또 브라질 국적자는 굳이 여권이 없어도 되는데 굳이 위조 여권 사용하다 깜빵 간 게 드러나면서 많은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는데요. 심지어 깜빵 안에서는 친선 풋살 대회에 참가해 5골 6어시를 기록하며 진유답게 생활하다 한 달 만에 출소하면서 이대로 헤어지다니 아쉽네요. 꼭 다시 올게요. 라는 섬뜩한 말을 남기면서 여전한 모습을 보였죠. 다음은 코미디언 뺨치는 입담의 피터 크라우치. 크라우치는 언제나 자신을 낮추며 가식 없는 유쾌한 모습으로 팬들에게 호감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의 주옥같은 드립들을 몇 개 살펴보면 크라우치 씨는 축구 선수가 되지 않았다면 뭐가 됐을 것 같나요? 라고 묻자. 뭐라? A virgin. 또 몸에 왜 문신이 없냐는 질문에 달다리가 너무 얇아서 문신을 새길 만한 면적이 없어서요. 그리고 재미난 썰도 많은데 리버풀 시절 돈 좀 벌었다고 에스턴 마틴 셋빙차를 산 뒤 선글라스 딱 끼고 노래도 빵빵하게 틀어놓은 채로 신호대기 하던 도중 하필 옆에 로이킨의 차가 쓱 멈췄고 콧바람 잔뜩 든 크라우치를 보고 하찮은 벌레보듯 쳐다보고 쌩 가버렸다고 하는데요. 이에 크라우치는 거울 속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병신 같아 보이기 짝이 없었고 2만 파운드나 손해보고 바로 차를 처분했다고 하죠. 또 한 번은 택시를 탔는데 손님, 축구선수 크라우치 닮았다는 소리 좀 듣죠? 라는 말에 장난기가 발동한 크라우치는 헤헤 좀 듣습니다. 예. 아이고 기분이 참 좋진 않겠습니다. 걔 완전 밥맛이잖아요. 이에 얼굴이 빨개진 크라우치는 끝까지 자신 힘을 밝히지 않고 오히려 팁까지 얹어주고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라우치의 아내는 추갈못으로 유명한데 한 번은 골을 넣고 기분 좋게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오늘 골 넣었다며?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그냥 골대 앞에 서 있다가 공 오니까 찬 거잖아. 어허, 그게 바로 공격수의 위치 선정이라는 기술인 거야. 엥? 그냥 거기 서 있는 게 네가 할 일이잖아. 라고 했고 크라우치는 속으로 주사받기 티났나? 라며 한탄하기도 했죠. 2023년에는 크로스바 챌린지 도중 그대로 자빠졌는데 머쓱한 표정으로 평생 짤로 박제되겠네. 라며 소탈한 모습으로 빵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가장 재밌는 독일인이라 불리는 토마스 밀러. 밀러는 압도적인 공간 이해도와 높은 축구 지능과는 달리 4차원적인 엉뚱함으로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요. 언제나 유쾌하면서도 빈구미 넘치는 모습으로 라커룸 분위기 메이커 그 자체였고, 아쉽게 원클럽맨으로 은퇴는 실패했지만 25년간 수많은 이적 기회에도 오직 바이언에서만 뛰며 훌륭한 충성심을 선보였죠. 그리고 화려한 라이프를 즐기는 여느 선수들과는 달리 소박하고 인간적인 사생활로 어디 동네형 같은 친근한 느낌을 물씬 풍겼고, 바이언 내에서 옷을 가장 못 입는다고 놀리자 매일 마구간에 들려 말을 돌보고 오느라 그런 거라며 자신의 패션은 말들을 위한 패션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밀친놈. 23년 3부팀 자르브리케 원정에서 충격적인 패배로 포칼에서 탈락한 뒤 대다수의 선수들이 응원을 따라온 팬들에게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고 라커룸으로 들어가자 경기가 끝나고 축구를 하다 보면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 길을 달려와 응원온 팬들을 무시하는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경기 결과와 선수들의 태도에 대해 대표에 사과드립니다. 라며 근본 넘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 경기장 밖에서는 부모를 잃은 고통으로 인해 상처받는 아이들을 돕는 재단에서 꾸준히 자선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밀러는 2025년 6월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선수 1위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2000년대 바이언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필립 람을 빼놓을 수 없겠죠. 일단 람은 현역 당시 풀백,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뛰면서 필연적으로 카드와 가까울 수밖에 없는 포지션에서 뛰었으나 700경기가 넘는 커리어 동안 단 한 번도 퇴장을 당한 적이 없는데요.
있는데요. 심지어 2014년 9월부터는 13개월 동안 분데스리가 파울 0개라는 어이가 없는 기록을 세우기도 한 필립 람. 기본적으로 개태클이나 기행 요딴 거랑은 아예 거리가 먼 선수였고 축구계 소문난 브레인답게 언제나 지능적이면서도 간결한 모습으로 깔끔한 플레이를 선보였죠. 오죽하면 펩도 자신이 지도해본 선수 중 가장 영리하며 지능이 높은 선수라고 못 받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튼튼 그 자체 철광항의 몸 관리와 더불어 겸손한 성품과 또 훌륭한 리더십으로 주장으로서 바이언을 이끌고는 트래블을, 독일을 이끌고는 월드컵 우승을 달성. 이후 고점에서 국대와 클럽 모두 은퇴하면서 제대로 박수칠 때 떠나는 간지를 선보인 필립 람. 은퇴 후에는 자신이 설립한 재단을 통한 기부와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자선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페인 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니에스타가 빠질 수 없죠. 팬들이 이니에스타를 좋아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개쩌는 실력과 비례하는 겸손하고 얌전한 성품, 또 상대를 존중하는 행동들 때문인데요. 가장 유명한 일화로는 2010 월드컵 결승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골을 넣고 이른 나이에 심장마비로 요절한 에스파뇰의 주장 다니 하르케를 추모하는 세레머니를 펼친 이니에스타. 그리고 해당 셔츠를 에스파뇰에 기증했고 그 덕에 바르사와 연고지 라이벌인 에스파뇰 구장에서 야유가 아닌 유일하게 박수를 받는 선수가 됐는데요. 이후 바르사를 떠나는 게 확정되자 에스파뇰 구장에서는 고마워 이니에스타, 언제나 우리의 친구였어 라는 대형 벌개를 걸어주면서 훈훈한 장면을 연출했죠. 뿐만 아니라 평소 구설도 없고 문제도 일으키지 않아 최대 라이벌인 레알의 팬들에게도 딱히 미움을 사지 않았는데 그 결과 2015년 레알 원정에서 0대4 승리에 크게 일조하고 호나우지뉴에 이어 10년 만에 베르나베우에서 바르사 선수로서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니에스타 역시 커리어 내내 1000경기 넘게 뛰면서 레드카드를 단 한 장도 받아본 적이 없고 대외적으로는 세이브 더 칠드런, 유니세프 등과 협력해 꾸준히 선행을 이어가면서 많은 팬들에게 호감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르사의 위대한 주장 푸열. 바르사 원클럽 매니저 10년간 주장으로서 팀을 이끈 푸열은 더러운 플레이나 상대를 자극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으면서 타의 모범이 됐는데요. 동료들이 큰 점수차에도 세레머니를 길게 이어가거나 또 시간 지연, 엄살 등을 부리려 하면 언제나 나타나 그들을 말렸고 심지어 새파랗게 어린 국대 후배 라모스가 경기 중 이성을 잃고 자신의 뺨을 후리는 하극상에도 의연하게 대처한 뒤 호탕하게 용서해주는 대인배스러운 모습에 팬들은 물론이고 많은 선수들에게 기감이 됐죠. 말년에는 자신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왔는데 감독이 애써 자신을 기용하려 하자 다른 선수를 쓰라고 권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개인의 욕심보다는 정말 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로 극찬을 받았죠. 또 국내에서 펼쳐진 레전드 매치에서는 친선 경기임에도 소위 개처럼 뛰면서 프로다운 모습을 과시한 푸열.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선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축구가 저를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사회에 무언가를 돌려주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라며 참된 마인드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세리에로 넘어가서 밀란의 상징과도 같은 말디니.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직 밀란에서만 뛰며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은퇴하며 원클럽맨 낭만을 완성했는데요. 그 오랜 시간 철저한 자기관리와 꾸준함으로 높은 클래스를 유지했고 역대 레프트백 1왕으로 불리고 있죠. 이렇듯 실력은 물론이고 훤칠한 키에 훈훈한 외모까지 더해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은 말디니. 경기장에서도 외모에 걸맞는 신사적이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으로 그간 AC 밀란을 거쳐간 수많은 월클 선수들과 승깔 더러운 선수들을 잘 이끌었고 경기 중 상대를 도발하거나 비매너 행동 따위는 절대 찾아볼 수 없었죠. 축구 외적으로도 별다른 구설 없는 사생활을 보여줬고 꾸준히 선행을 이어가면서 많은 팬들에게 호감키로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테르의 위대한 주장 하비에르 사네티. 사네티는 축구계 성인군자라 불릴 정도로 훌륭한 인품을 바탕으로 안티를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팀의 암흑기에도 모든 이적 제의를 뿌리치고 오직 인테르에서만 19년을 뛰며 결국 트래블까지 완성하고 은퇴하는 낭만을 보여준 사네티. 사네티는 팀을 위해 어느 포지션에 박아도 불만 없이 꾸준히 일을 맡으며 항상 1인분 이상씩 해줬고 철저한 자기관리에 철광한 포스로 40의 나이에도 꾸준한 모습을 보여줬죠. 경기 중 흥분하거나 상대, 심판과 마찰을 빚기는커녕 언제나 신사적인 모습으로 앞장서 팀원들을 말리고 독려하는 행동으로 깨끗한 이미지 그 자체로 자리 잡았는데요. 단지 축구팀의 주장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팀원들을 진심으로 챙기는 진정한 리더 그 자체였는데 신입생이 오면 언제나 제일 먼저 다가가 적응에 도움을 줬다고 하며 아드리아누가 아버지의 죽음 이후 방황에 빠졌던 때를 회상하면서 아드리아누를 우울증에서 건져내지 못한 것이 내 커리어 중 가장 큰 패배 라고 할 정도였고 컨트롤이 거의 불가능한 악동 발로텔리도 사네티 앞에서는 그저 순한 양이 됐는데요. 성실한 면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오죽하면 결혼식 당일 오전에도 훈련에 나갔을 정도라고 합니다. 사생활 또한 별다른 구설이 없었고 성격 자체도 마냥 수더분 그 자체였는데 재밌는 일화로 인테르 이적 후 첫 훈련 당시 팬들과 기자들이 새로운 영입생을 보려고 몰려들었는데 사네티는 화려한 명품이나 복장 대신 손에 슈퍼에서 받은 비닐봉다리에 축구화랑 신분증만 띡 들고 들어와 아무도 못 알아봤다고 하죠. 또 계약 당시 구단에서 지원해주는 차를 고르라고 해서 BMW를 골랐는데 혹시나 신입생이 비싼 차를 끌고 가는 게 건방져 보일까봐 당시 주장이었던 베르고미에게 전화해 자신이 이 차를 타고 가도 되냐고 물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허락을
초대받은 사네티가 차를 끌고 주차장에 도착해보니 자신의 차가 가장 허름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이렇듯 도저히 싫어하거나 깔래야 깔 건덕지가 없는 사네티는 인테르뿐만 아니라 타팀 팬들에게도 꾸준히 인정받았는데요. 인테르 혐오자 네드베드에게도 유일하게 인정받는 인테르 선수로 유명하며 말디니에게는 가장 존경하는 적, 무리뉴는 모든 선수가 사네티 같기를 바란다 라고 할 정도. 이런 사네티에게 공개적으로 욕을 얻어먹은 루카쿠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